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에는 처단하겠다, 색출하겠다, 책임을 묻겠다와 같이 눈으로 읽기만 해도 불편하고 듣기에도 싫은 말이 많았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의 정오와 인격 살인이 담긴 SNS상의 댓글을 보면서 이렇듯 말과 글로서 상대를 제압하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끔찍한 광기가 느껴졌고, 이리 간다면 진짜 전쟁도 가능해지겠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사회가 이제 밝고 맑아져야 할 텐데 말과 글을 잘못 운용했을 때 받는 그 죄와 벌의 차원에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왜 어수선하고 지금 어려워졌을까요? 우리가 어수선한 짓을 했고 어수선 말을 했고 안 좋은 말을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그게 뭐냐? 불평불만하는 대한민국. 이게 너무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기운을 다 몰아서 오늘 우리가 다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병. 누가? 대한민국 사람. 세계를 이끌어야 될 대한민국 사람이 조금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내가 살기 조금 어렵다고 불평불만하고, 세계에 아주 굶어 죽는 우리 백성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먹고 살기 좋으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너무 오래 갔어요.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테러를 할 준비를 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많이 불평불만하면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테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테러는 불평불만할 때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그 사회 테러를 하는 거다, 이 말. 국제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데서부터 안 좋은 일은 싹이 튼다. 근데 대한민국을 잘 보십시오. 언제부터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가? 잘 보세요. 밀레니엄부터. 그때부터 살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불평불만을 합니다. 최고조된 게 언제죠? 이제 10년 안팎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다른 데서는 어떤 준비를 하든지, 불평불만하는 사람, 사회를 불평불만하면 사회를 전복할 사람들이 세력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 편을 만들 준비를 해서 그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인류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부터 우리가 해서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되고, 나라의 힘을 갖추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힘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될 때 조금 오래 걸렸다고 해갖고 그거 모은 걸 우리를 안 준다고 불평불만을 해요.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전부 다 따로 딴 살림 차려야 됩니까? 부모님이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업을 운용을 하니까 기업의 회장님들과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걸 우리한테 전부 다 맡겨갖고 누가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뭘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했는데도 우리는 왜 뭘 안 주노? 이러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을 해버렸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침투해갖고 흔들어버린 거죠. 기업이 전부 다 우리 거를 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고급 이야기로 저거 하는 게 부르주아.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챙기가고 우리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때리 엎고 그걸 우리가 뺏자. 기업인들이 많이 못 가져가게 하고 우리한테 주게 하자. 이런 세력이 우리한테 침투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 하면, 이거 조금 풀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러면 내가 길어져 가지고,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시작한 이 지구촌에 그러한 세력이 있고, 한 세력은 공산주의를 주창을 하고 세력을 만드는 게 두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2차 대전 안팎에. 그래갖고 우리가 인류가 지금 나누어져 있죠. 좌우로. 근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떠한 행보를 택했느냐? 칠면조가 잘 크면 거기서 알을 놓잖아요. 알을 이제 놓기 시작을 해. 그럼 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가. 그러면 이제 기업 구조들이 칠면조입니다, 이게. 기업 구조가 칠면조. 근데 어떤 조직을 크게 일으키는 게 칠면조가 한 마리 크는 거죠. 거대하게. 근데 큰 칠면조는 알이 크네. 이런 걸 계속 놓으니까 이거로 갖고 우리가 잘 먹고 사는 때에 좀 앞으로 미래를 만들자 했던 거고, 그 다음 공산주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칠면조가 좀 크니까 그걸 잡아갖고 똥가리내가 같이 갈라뭉쳐야 돼. 다 같이 잘 먹고 살자. 칠면조 클 때까지 못 기다린다. 그걸 잡아먹자 이래. 똑같이 분할해가. 다 같이 지금 배고파서 못 견디겠으니까 그쪽은 그렇게 해갖고 전부 다 같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들자는 선동에 이끌리 간 거죠. 그렇게 해갖고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인류는 운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100년 안팎을 지금 이렇게 인류가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됐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느냐? 대한민국 어디를 택했느냐? 북한은 칠면조 갈라뭉자고 쪼개가 갈라뭉자는 편이 들었고, 대한민국 이 남한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칠면조 말고 봉황을 키우자 이래. 봉황을 키워가지고 봉황의 알이 놓으면, 그러면 봉황 알은 금 알을 놓아야 돼요. 그냥 칠면조 알이 아니고 달걀 알이 아니고 봉황은 금 알을 놓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금 알을 낳아갖고 이걸로 갖고 잘 우리가 살아가자. 여기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 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봉황이 알을 놓기 전에, 금 알을 놓기 전에 저 봉황 저거 잡아먹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평불만 하는 겁니다. 봉황이 거진 다 컸는데 화려하잖아요. 이제 저 봉황 잡아먹자고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그 봉황 잡아주면 뜯어물 것도 없어요. 그거. 칠면조는 뜯어물기라도 있지.
봉황은 뜯어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서 금알을 낳아야 이게 값이 나가요. 칠면조 알은 값은 안 나가는데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이게 뭐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걸 풀어내느냐.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를 지식인으로 키웠고, 이 사람들이 알을 놓는 거를, 열매를 생산하는 걸 이야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작품을 꺼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다 같이 갖춘 최고의 똑똑한 사람을 만들었으니 여기에서 새로운 작품, 이때까지 우리가 갖춘 지식은 인류가 생산해 놓은 걸 우리가 좀 더 흡수한 거고, 그걸 다 흡수했으니까 안에 질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연구를 해갖고 미래에 필요한 이거는 새로운 아젠다 콘텐츠, 미래에 인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문화사업을 하는 데에, 인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신 문화 사업을 하는 데에 그런 콘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요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연구를 하는 자가 없고 새로운 거를 생산해 갖고 이걸 내놓지를 않으니까 이거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돈은 왜 모아 놓느냐 하면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면 거기에다 투자하려고 돈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도 지금 자본주의에서 돈이 엄청나게 생산을 해갖고 모아놨는데, 모아놨어요. 얼마나 모이가 있냐? 70%는 모이가 있고 30%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70% 왜 모아놨을까? 우리가 전부 다 나눠줘버리고 치워버리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오면 여기다 투자하려고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인류는 신패러다임을 기다립니다. 신패러다임, 새로운 문화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왜? 성장기에 우리가 활동하던 범위가 있고, 성장기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미래를 지금 펼쳐야 되는 시대가 지금 왔는데, 그때는 신패러다임에 인허한 문화가 나와야 미래를 한 발자국 갈 수가 있습니다. 3대 7의 법칙. 인류는 기본 작업은 끝났어요. 70% 성장기는 끝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 70%가 끝나는 게 언제냐? 2012년 12월 21일 날 70% 성장기가 끝난 인류,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성장기가 70%를 성장기라 하는데 30%를 진화기라 하고 70%를 성장이라 하는데, 성장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불평불만이 고조될 때가 언제냐면 2013년도부터입니다. 안팎에 10몇 년 동안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살아요. 완전히. 근데 불평불만을 하고 살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불평불만을 해요? 관광 다니지, 놀러 다니지, K-뷰티 하고 있지, 눈썹을 다시 그리지, 화장도 하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고. 인류의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포도빛벌들이 죽어가면서도 지금 어디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고기를 먹어도 그냥 안 먹더만, 이렇게 피가 질질 나는 걸 먹더만. 믿음으로 구워달래나. 인류는 굶어 죽고 있어요. 믿음이 뭐야, 믿음이. 강내 빵이라도 하나 주면은 그걸 받아 먹고 살라고 드는데, 그 백성들은 생각을 안 하고 불평불만을 한다고?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할 게 많아? 다시 한번 돌아가 볼래요? 지금 요대로 가면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공산당이 쳐들어와, 공산당이. 그래, 안 미키려고 들면은 전쟁을 또 해야 돼. 그거 맞아요. 전쟁 일날라고 하는지, 맞아요. 전쟁 일날라고 이러는 거야, 지금. 전쟁하면 다시 한번 해볼래요? 전후 1세대로 태어난 우리 홍익인간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전쟁이 다시 일나게 돼 있어. 지금 전쟁은 그때 전쟁하고 틀려.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국민이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지식을 갖춰서 지도자가 된 나라.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지도자인데 뭐 우리나라 지도자예요. 모든 국민이 인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한 나라. 인류의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나라. 인류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면 내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나라.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성장하는 나라 대한민국.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해. 7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래요? 하늘이 우리한테 안 준 게 없고 인류를 움직이 갖고 우리가 잘 성장하겠고 조종해 갖고 키워냈는데 다 커가지고 이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내밖에 모르고 내만 잘 살라고 들고 잘 사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돈만 많으면 잘 사는 줄 알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질이 높은 거 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질,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인 거라.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간은 성장기의 인간이고 성장이 끝나면 사람이 돼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 불평불만을 없애지 않으면 절대 더 이상 잘 살게 안 해줄 것이고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게 살게끔 분명히 해줄 테니까 이 말 잘 들어요? 불평불만을 왜 안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듣고 이해가 간다면 조금이라도 불평불만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면서 살면 벌을 안 주겠지만 많은 희생을 먹고 성장을 해가지고 최고의 사람들을 만들어 놨더니 한 사람이 불평불만하면 인류의 100명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10명이 불평불만을 하면 인류의 1000명이 불평불만을 하며 돌아서요. 일당 100.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한 사람이 울면 인류의 100명이 울어. 10명이 울면 1000명이 운다니까 인류가. 왜? 인류의 백성들은 우리하고 연결돼 있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한 사람이 웃으면 인류의 100명이 웃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희망을 노래하면 인류의 100명이 희망을 노래하게 돼 있어. 10명이 희망을 노래하면 인류의 1000명이 희망을 노래하게 돼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보물들을 키워놨더니 보물이 아니고 이게 뭐 우리는 아직까지 이 봉황이 황금알을 생산하지 못해갖고 지금 어려운 거지 우리가 열심히 안 해갖고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못 먹고 살아서 어려운 게 아니고 화려하게 못 살아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사회가 필요한 콘텐츠를 빨리 꺼내야 돼요.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렵게 산다?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될 때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제부터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 제일 먼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모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 우리 힘을 모으는데 누가 단결을 제일 잘하냐? 대한민국 여성들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아직 몰라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명분이 있으면 모이는 데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 지금 이걸 못 일으키 갖고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이 간 거예요. 여성들은 질이 틀려. 남성들은 힘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하지만 여성들은 지혜를 갖고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의 살림, 인류의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성 상위 시대가 돼야 될 이때 여성 상위 시대가 안 일어나서 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나라 살림을 못하고 인류 살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은 우리는 일어날 때는 우리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내조를 한다. 그럼 우리 내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 내조하고 사회 내조, 나라 내조, 인류 내조를 해야 되는 여성 상위 시대가 열려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여성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 한때 한 15년, 20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밀레니엄부터 어머니 해로도 모이고 적십자 해도 모이고 부녀 해도 모이고 뭐 전부 다 모였어. 여자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뭐 하려고 모이는지 아무도 몰라. 뭐 조직으로 해갖고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이용만 해먹는 사람들만 있지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다가 길을 못 찾으니까 무엇이 또 모으냐? 다단계가 모아요. 다단계. 이 사람들 이용하려고. 지금 이러다가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대한민국에 제일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과 시급하게 하려고 그래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 자살 제로. 이거는 우리 손으로 안 막으면 두 번 다시 길이 없어. 대한민국 자살은 가면 갈수록 자꾸 늘 거니까. 홍위 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 최고의 똑똑한 민족이 지금 성장한 나라.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의 자살을 10몇 년간 1위를 하는 나라. 이걸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 자살 제로. 이걸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문화의 꽃이 핍니다. 답을 찾았으니까 자살을 안 하게 하죠. 답이 안 나오면 여기에 모여봐도 자살은 안 끝나요. 답을 찾아서 우리가 바르게 활동을 하면 자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새로운 문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인류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람이 사는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우리 정신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가 다 인간에서 성장해 사람이 됐다는 건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소리예요. 인간은 동물에 갇혔고
다 성장해야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부터 사람 세상을 만들어요. 사람은 누구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냐?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다.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왜? 인간으로 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됐으면 신에 갇혀온 사람.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들. 인간은 뭐냐? 동물에 갇혀온 사람.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에서 벗어나야 돼. 사람답게 살아야.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답게 살면서 보람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보람되게 사는데 우리 삶이 어려워진다고? 0.1m도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복지사업, 문화사업, 또 뭐예요? 교육사업. 요게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높은 사업이 뭐냐? 교육사업이에요. 교육. 그럼 우리가 교육을 다 받았는데 또 교육 뭔데요? 또 요래 물어. 지식을 다 갖추었지 너희들이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어요. 지식은 갖추고 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똑똑해져요. 최고 지식을 많이 갖춘 민족, 대한민국 사람. 그래, 제일 똑똑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았어. 똑똑하면 어떻게 되냐? 내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실력이 쌓여가지고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내공이 있어야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질량이 차야 된다. 이것을 내공이라 그래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돼. 이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내공이 차야 돼. 이거는 교육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사회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교육. 인류는 사회교육이 뭔지 몰라요. 사회교육이라고 하면서 땅통을 잘 이렇게 만져갖고 내놓읍시다. 씻어갖고. 더럽지 않게. 길거리에 잘 종이를 주웁시다. 이게 사회교육이라고. 인류는 사회교육이 안 나왔어요. 사회교육이 뭐냐? 질서를 지키는 게 사회교육이 아니고, 질서는 사회교육을 받고 나면 질서는 저절로 지키지는 질서. 그럼 사회교육이 뭐냐? 그걸 인성교육이라 그래. 그럼 인성교육, 사회교육이 그 복합적으로 이게 뭐냐? 내 앞에 온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교육. 내 앞에 온 이 환경을 바르게 대할 줄 아는 교육.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교육. 부부가 만나시면 부부를 바르게 대하면서 사는 교육. 자식을 얻으시면 자식을 바르게 내가 대하는 교육.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친구가 있으면 우리 친구를, 동료가 있으면 동료를 바르게 대하는 교육. 민족은 다르지만 우리가 국제사회를 대하면 국제사회를 바르게 대하는 교육. 인류의 백성들을 바르게 대하는 교육. 이거는 사회교육이 지금 인류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데 신경 써. 어떤 사람은 내가 병 안 걸리려고 신경 써. 어떤 사람은 먹을 것도 없어가 굶어 죽고 있는 그렇게 먹고 살라고 신경을 쓴다 이 말이야. 못 먹고 사는. 교육을 못 받으면 잘 살 수가 없어. 왜? 바른 걸 몰라서 바르게 못 사니까. 돈이 많아도 힘들어. 돈이 없어도 힘들어. 다 힘들어. 교육이 없어서. 우리가 신이 있다라고 하면 신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그런 연구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방편으로 신이라는 이름으로 방편을 주었더니 그 밑에 빠져갖고 빌고 매달리고 있으면 너희들이 지식인이라 할 거냐? 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그걸 바르게 알아갖고 인류의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니냐.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우린 못 먹고 사는 저 쪽방촌에 있는 사람을 복지수급자라고 그 사람만 도울 생각만 그거 빠져가 있어. 지금 대기업 총수님 복지수급자 아닐 것 같아? 지금 우리 사모님들 복지수급자 아니? 요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지죠? 여러분들 복지수급자 아니? 인류는 전부 다 100%가 복지수급자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복지냐? 내 멋대로 못 살아가 미칠 때 복지수급자인데, 내 몸 하나 내가 관리를 못하고 병원에 쫓아다니며 의사님한테 예 하고 다니면 그게 복지수급자예요. 네가 돈 주고 치료했다고 복지수급자 아닌 게 아니고, 돈은 주든 말든 관계가 없어. 넌 밑에 무릎 꿇고 살면 복지수급자예요. 배고파서 그렇게 갖고 힘들게 사는 것도 복지수급자. 남편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얻어 터지는 것도 복지수급자. 내 부인한테 욕을 듣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또 복지수급자. 친구한테도 말을 이렇게 주고받으면 아주 즐거워야 되는데 이걸 주고받지를 못하고 깝깝한 게 복지수급자. 힘든 게 복지수급자. 힘든 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을 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갖고 지금 어떤 짓을 하냐? 아직까지 지식인들이라면 똑똑딱 하면서도 내 앞에 사람한테는 썩낼 줄 아는 게 돌 앞에 가갖고는 무릎 꿇고 절을 해. 돌 앞에 가가. 그걸 또 돌베이를 부처님이라 그래. 이게 다 복지수급자들이에요. 저래갖고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너희들은 복지수급자입니다. 지금 뭔가 힘드니까 뭔가를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갖고 얻어지는 게 아닌, 길을 몰라서 사는 사람들을 복지수급자라 그래. 길을 몰라 사는. 교육이 없으면 절대로 네가 잘 살 방법이 없어. 교육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선생님 요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이래. 한 방에 가르쳐주면은 그건 답이 아닌 줄 알아. 너무 쉬워서. 너는 홍익 인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너희들은 홍익 인간 지도자다.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너희들은 지식을 갖출 때 시작부터 가르쳐 줬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자다. 우리가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되는 자들이다.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고 성장을 시켜서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하는 새로운 답을 찾아서 이 민족의 답을 우리가 노력한 답을 찾아서 인류의 득대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라. 그걸 찾아서 그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우리는 이 교육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이건 교육이에요. 딱 키만 잡아갖고 교육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끌어주지를 못했던. 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마지막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손들이 태어나서 홍익인간으로 태어나서 홍익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가 필요한 역사적인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장하는데 지식을 갖춘다고 욕을 봤다 하면 이 지식을 갖춘 걸 갖고 새로이 이 안에서 새로운 답을 찾아서 인류가 미래에 영원히 설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역사적인 사명이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세상은 길이 없어요. 이걸 보고 하는 게 도의 길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의 길의 마지막 종착역,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이걸 처음에 길을 찾는 걸 보고 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산에 앉아갖고 이래갖고 이래 있으면 도의 길이 열릴란가? 이건 도의 길이 아니고 잠 안 자고 버티는 그런 길. 에이구, 당신들 참말로. 저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말을 듣고 내가 네가 어떻게 지혜를 열어서 저 길을 풀어줄 것인가, 찾을 것인가, 이게 도의 길을 찾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인연을 작게 줬더냐? 모든 형제들이고 자손들이고 오고 가면 전부 다 인연 준 것이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그걸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여가면서 우리의 도인이 되는 것은 남의 아픔을 풀어줄 줄 알아야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바르게 들을 줄 모르면 너의 길을 내가 찾아줄 수가 없어. 힘든 사람의 말을 바르게 들을 줄 안다면, 이걸 듣는 것을 꾸준히 하다가 보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의 길이에요. 저 사람의 도의 길, 저 사람의 도의 길, 전부 다 나의 도의 길을 찾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들을 줄 모른다면 그 길은 절대 찾을 수 없다. 그 사람의 길을 찾아줄 수가 없다. 내 자식의 말을 아주 내가 깊이 들을 수 없다면 내 자식의 미래를 내가 열어줄 수가 없다. 그 길을 찾아줄 수가 없다. 이걸 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닥 치고 앉아있으면 도의 길이 열린, 목닥도가 열리지, 목닥도. 내 앞에 온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온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하면서 그걸 흡수할 때 나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남편의 말을 내가 잘 들어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니까 지혜가 열려서 남편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응? 남자들은 또 우리 부인들이 갑갑해갖고 말 못하는 걸 잘 할 수 있겠고, 뭐 이렇게 살살 달래서 이렇게 잘, 요새 달래는 방법은 포도주라도 한 잔 다 하면서 이래. 깝깝한 걸 털어내야 그걸 받아가지고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아니, 뭐를 돌을 닦는 건 줄 알아요? 뭐를? 차돌매이 닦아요?
우리는 도인들이고 도인으로 키운 사람들이에요. 도인. 근데 우리가 도인은 안 되고 저마다 소질을 키워놓으니까 도인은 안 되고 도사가 됐어. 도사. 어? 모든 재주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재주를 가지고 전부 다 이게 도사가 돼버린. 재주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재주를 다 키워놨더니 이게 도사가 돼. 도사는 어떻게 돼? 약사, 의사, 변호사, 판사, 기술사, 뭐 전부 다 이게 사자. 법사, 무슨 교사, 뭐 다 사자야. 재주가 있으니까 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재주에서 도인으로 바뀌어야 돼. 도사에서 도인으로 바뀌어야 그게 도인인 거라. 도사 말고 도인. 도인은 사람을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된 자. 사람이 된 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려운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된 자는 인간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괴롭고 힘들 때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괴로운 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도인이에요. 내가 그 말을 깊이 내가 들으니까 네 길을 내가 찾아줄 수 있다. 그게 도인입니다. 우리는 벌써 영적인 사람이 돼가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해.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이 말하는 탁한 기운을 쓸어 마실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말을 내가 흡수하면서 씹어 마시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간음이라고 한 간센보살이, 우리는 성모라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말을 들어서 내가 그 힘든 거를 마셔 주어야지 간음이 되고 그게 성스러운 사람이 돼. 성모. 그럼 지혜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 내 생각으로 잘나갖고 빼따가이 들으니까 지혜가 안 열리는 거라. 왜? 깊이를 몰라. 그 사람은 힘들어서 말을 하는데 그걸 빼따가이 듣니? 어떻게 답을 찾나? 어지 원수를 오늘에도 원수라 생각하지 마라. 어지 저 사람이 미웠다고 오늘 또 미워할 생각을 하지 마라. 사람은 항상 변하는 일. 오늘은 또 오늘의 사람을 대하라. 내 앞에 온 사람이 내한테 복을 갖다 나르나니 멀리서 복을 찾지 말지니다. 내 앞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복을 부르는 것이고 하늘의 힘을 부르는 것이다. 멀리서 복을 찾으려고 드는 자, 사기가 와서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니 욕심내지 말라. 우리는 전부 다 인류의 간음이 돼야 되고 인류를 이끌어줄 인류의 도인이 돼야 되고, 그것이 부처요, 그것이 간음이니라. 그것이 성스러운 자고 그것이 하느님의 제자니라.